안녕하세요. 나쁜 부동산입니다. 인기 부동산 줍줍 한번 주워볼까? 요새 그 줍줍이란 말이 뭐 2월 달에 그 유명했던 힐스테이트 프로지오 수원 이 유명했던 사건 이후에 뭐 작년부터 뭐 줍줍이란 말이 여러 가지 커뮤니티나 뭐 부동산 뭐 사이트 이런 데서 이렇게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기 부동산 줍줍 한번 주워볼까? 아파트 줍줍이란 무엇이냐? 청약 통장 없이 핫한 지역의 아파트를 분양받음, 무순위 청약이라고 하죠. 이거랑 이게 1번, 그리고 2번은 거품이 끼면서 그 지역의 전매 제한이 해제되거나 전매 제한 해제가 곧 앞당겨지는 지역. 이를테면 작년 10월달, 작년 10월달에 검단 같은 데가 이제 이런 케이스죠. 거품이 끼면서 이제 그 세력이 들어가면서 전매 제한 해제도 이제 다가오니까 갑자기 그 이전에 뭐 시흥, 검단 이런 데는 미분양의 무덤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영업사원들을 못 구해서 그 분양 영업사원들을 구하지 못해서 막 파격적인 조건을 그 영업사원들한테 내걸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런 지역이 갑자기 거품이 살 끼더니 이게 다가오면서 확 막 사람들이 모델하우스 주변으로 3바퀴 4바퀴씩 줄을 서고 그런 현상이 벌어졌죠. 그 여파가 아직도 검단 시흥에 남아 있습니다. 뭐 이따가 뒤에 말씀을 드릴 거지만 사실 늦은 거죠. 지금은 10월달 작년 벌써 한 6개월 반년 전에 이미 잘하시는 선수분들은 여기서 한 3, 4천 작게 살짝 재미 보시고 다 빠졌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는 거품과 전매 제한 해제가 이제 다가오면서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는다. 이것도 줍줍이라고 합니다. 원래 줍줍은 사실 정확한 의미의 줍줍은 무순위 청약만을 뜻했는데 이런 것도 줍줍이란 표현을 요새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줍줍 카페라든가 줍줍 단톡방 이런 데서도 뭐 무순위 청약만 가지고는 그들의 컨텐츠를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렇다고 해서 계속 그 떡밥을 던져주지 않으면 그 커뮤니티나 그 단톡방이 유지가 될 리가 없기 때문에 뭐 전부 다 줍줍이라고 하면서 끼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런 케이스는 통장이 날아갈 수도 아닐 수도 주택수에 포함될 수도 아닐 수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건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2월달이었죠. 2월달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전국을 휩쓸었던 힐스테이트 프루지오 수원 자녀 세대 추가 모집 뭐 비슷한 걸로는 지지역 더샵 센트럴 시티도 있었죠. 필요한 것은 운입니다. 그래서 조합원 물건이 피가 3억 원이 뭐 호가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다가 청약 통장도 필요 없었고 유주택자도 가능했으면 전매 1차 중도금 이후 전매가 가능한 이 세 가지 콤보가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홈페이지가 마비되고 그 마비돼서 나는 여기 신청을 못했다 하면서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었죠. 이겁니다. 힐스테이트 프로지오 수원. 저도 신청은 했어요. 한 1시간 정도 씨름해서 신청을 했는데 이건 뭐 나중에 말씀드릴 테지만 이분들이 그렇단 얘기는 아니고 이런 거를 뭐 추첨을 할지 아니면 뭐 그러니까 추첨 방식이죠. 당첨 방식을 어떻게 할지 뭐 추첨을 할지 뺑뺑이를 돌릴지 섰다 패를 돌려서 높게 나온 사람을 할지 그건 전부 다 시행사 마음입니다. 시행사 마음이고 그리고 당첨 과정이나 뭐 그런 거에 뭐 국가의 뭐 승인을 받은 사람이 입회 하에 공정하게 하느냐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는 대한민국이다. 뭐 아니 이분들이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뭐 그런 절차로 하기 때문에 공정성에 약간의 의문성을 제시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새 요즘은 좀 청약 불패 시대인데다가 그렇다 보니 이제 예당자를 많이 뽑죠. 그렇다 보니 자녀 세대 줍줍 이런 자녀 세대 추가 이런 힐스테이트 프로지오 수원, 지지역 더샵 센트럴 시티 이런 거는 물건이 거의 실종됐습니다. 실종되다 보니까 뭐 이런 것까지 이제 줍줍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필요한 것은 운이다. 아시다시피 이런 거는 뭐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집어넣고 되면은 총알만 있으면 집어넣으시고 무조건 되면은 좋은 물건이죠. 이런 거는 굉장히 무조건 해야 될 만한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필요한 것은 당연히 운과 총알입니다. 그리고 옛날 얘기인데요. 그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2009년이죠.
몇 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반포동 레미안 퍼스티지, 네, 대한민국 손가락 안에 드는 아파트인데, 반포 레미안의 굴욕, 네, 너마저 미달 사태, 청약 미달, 네, 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무려, 네, 이 반포동 레미안 퍼스티지가 미분양이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이거를 계약한다 그러면, 네, 이혼 도장 찍어놓고 계약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전사의 심장이 필요한 것. 이것도 일종의 줍줍인 거죠. 네, 아무도 안 할 때 패기롭게 용기를 내서, 네, 아파트 사면 미친놈 소리, 네,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놓고 계약을 하시는 분들만이, 네, 누릴 수 있는, 네, 기쁨, 네, 이런 것도 줍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무순위 청약입니다. 이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줍줍은 이게 무순위 청약이 정확한 줍줍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네, 홍제동 해링턴 플레이스. 옛날에 그 내 집 마련 신청이라는 이런 촌스러운 이름의 제도가 있었는데, 이게 이름만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뭐 홍제동 해링턴 플레이스나 기타 이런 것도 늘 그렇지만, 네, 총알이 필요한 것이죠. 무순위 청약이란 당첨 포기, 부적격자 당첨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 가구에 대한 청약을 받는 제도입니다. 2018년 12월 발표한 주택공급규칙 변경안에 따라 투기 과열지구 및 청약 과열지역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는 단지는 미계약분과, 네, 미분양분이 20세대 이상일 경우, 네, 아파트 투유를 통해 잔여 가구를 공급해야 됩니다. 네, 신청을 아파트 투유로 받아야 한다, 뭐 그런 내용이고, 네, 이렇게 이런 게 하나 뜨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가서 줄을 서서, 네, 하나라도 줍줍을 해볼까 하는 이게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이런 내용은 뭐 이렇게 인터넷 같은 거 찾아보시면 어떤 것인지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가 차이가 있냐, 통장이 날아가고 안 날아가고 주택수가 되고 안 되고 그런 뭐 차이점이 있는데요. 이런 것만 간단하게 숙지하시면 되겠죠. 크게 나누면, 네, 미계약 줍줍, 네, 그렇고 미분양 줍줍이 있습니다. 미계약 줍줍은 당연히, 네, 지원자가 모집분보다 많아서 이제 미분양은 아닌데 동호수 배정까지 다 됐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대출 부적격이라든가 자격 미달 뭐 여러 가지 사유는 되게 많아요. 여러 가지 종류 사유에 의해서 이제 다시 튀어나온 세대죠. 다시 튀어나온 세대 이런 거 일단, 예, 물론 다시 넣었다가 당첨돼서 계약을 하게 되면 당연히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고, 일단 넣고 고민하는 거죠. 일단 넣고 고민해야 되는데, 되면 할지 말지 이제 고민을 하시면 되는데, 주의할 점은 특공 자격이 되셔가지고 특공 준비하시는 분, 그리고 가점 높으신 분들은 간을 굉장히 잘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거 해서 만약에 당첨됐다고 계약을 덜컥 해버리시면 날아가고요. 그렇게 되니까 이 가점 높아서 여기 미계약 줍줍 그 당 현장보다 더 높은 상급지에 그거를 노리신다거나 특공이 있다거나 하신 분들은 이 당첨된 이 단지랑 노렸던 단지랑 향후 지금을 비교하시면 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을 비교하시지 마시고요. 입주할 때, 네, 최소한 3년에서 4년 후를, 네, 예측을 하셔서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물론 아까 말씀드린 그 수원,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이런 것처럼 로또 줍줍이라고 하죠. 로또 줍줍은 고민할 필요가 없죠. 뭐 특공이고 가점이고 로또인데요. 뭐 총알만 있으면, 예, 무조건 당장 3, 4년 후에 어떻게 될지를, 예, 워렌 버핏의 빙의해서 예측하는 것보다 당장의 시세 차익을 누리시는 게 당연한 선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총알이 필요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미분양 줍줍이란 것은 한마디로 미분양 난 거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검단 이런 동네 미분양이 창궐했다가 갑자기 세력과 전매 제한 해제가 도래되면서 사람들이 몰리고 뭐 줍줍 카페나 줍줍 뭐 단톡방 이런 데서 이제 팍팍 밀어줍니다. 팍팍 밀어주면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입소문이 나고 동네 아주머니들까지 동원되는 사태가 이제 벌어지면 이제 끝물이 다가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등기 이전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죠. 그리고 당연히 미계약 줍줍보다는, 예, 후지입니다. 속된 말로 후져요. 그러니까 미분양이 낫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선착순을 하든 번호표를 하든 섰다를 돌리던 뭐 카드를 돌리던 뭐 뺑뺑이를 치던 모든 게 시행사 마음대로입니다. 그리고 뭐 검증된 인원이 중간에서
뭐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관리 입회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의문이 있을 수가 있죠. 누가 뭐 해먹는다 뭐 그런 얘기가 돌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분양권 상태에서는 무주택이 유지가 됩니다. 당연히 등기를 치면은 무주택은 날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미분양 줍줍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겁니다. 그렇죠. 등기 전 전매가 가능한 물건이 미분양 줍줍에서는 제일 좋은 물건이 되겠죠. 그래서 요 부분 요 세 줄, 네, 분양권 상태에서는 무주택, 등기 치면 날아가고 등기 전 전매가 가능한 게 제일 좋다는 것을 유추해 보면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입주 기간을 세팅을 잘하면, 네, 일시적 2가구, 1가구 2주택 뭐 혜택이라 그러면 약간 그런데 뭐 혜택이라고 합시다. 입주 기간 세팅을 잘 하시면, 네, 그렇지,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미계약 줍줍은 대부분, 네, 많은 총알이 필요하지만 뭐 그냥 웬만하면 그냥 하면 되시죠. 대신 근데 미분양 줍줍은 똥인지 아닌지 정말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네, 이거는 분위기에 휩쓸려서 뭐 그 동네가 갑자기 미분양됐던 아파트 단지들이 막 3개, 4개 단지 다 완판이 되고 막 처음에는 영업사원을 못 구해서 조직 그 떼분양하는 사람들이 영업을 하다가 잘 되니까, 네, 갑자기 이쁘장한 데스크로 막 바뀌고 이러면 분위기가 그 동네 막 영원히 될 것처럼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위기에 조성이 돼서 선수들은 다 조금씩 3, 4천씩 드시고 빠진 그 동네의 상투를 잡으시면, 네, 3년 후에 눈물을 흘리실 수도 있다. 네, 똥인지 아닌지 잘 구별을 해야 된다. 네, 먹고 탈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똥 되는 수가 있습니다. 네. 작년 부동산 대책 조정지역 양도세 중과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분양권 양도세율은요, 원래는 1년 미만 40%, 네, 1년 이상은 6에서 42%였고요. 이게 바뀌었죠. 1년 미만이 50% 올랐어요. 2년 미만이 40%고 2년 이상에서 6에서 42%가 나옵니다. 분양권 양도세율. 그리고 분양권 보유기간과 주택 보유기간이 별개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혼동하셔서 계산 잘못하셨다가, 네, 세금 때려 맞으시는 분들이 생각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추가 대책이 나왔습니다. 기존 조정 대상 지역을 전부 다 1지역으로 일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1지역은 전매 제한 기준이 기존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었어요. 기준이. 근데 2지역은 당첨일로부터 1년 6개월, 3지역은 당첨일로부터 공공택지는 1년, 민간택지는 6개월. 한마디로 이 2, 3지역은 1지역에 비해서 좀 여유가 있었는데, 조정 대상 지역은 지역 내에 있는 2지역, 3지역을 다 날려버리고 조정 대상 지역은 전부 다 1지역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자금 양도 계획을 전면 재수정하셔야 됩니다. 이거 뭐 투자만 하셔놓고, 네, 갑자기 넉놓고 계시는 분들 뒤통수 맞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조정 대상 지역 양도세 중과 계산 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됐습니다. 네,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됐어요.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미분양 줍줍 같은 거는, 네,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많이 일어나죠.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니까, 게다가 뭐 거품을 집어넣고 할 그런 가치가 생겨서 저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게다가 2021년부터, 네, 부동산 대책 이걸로 바뀐 거죠. 양도세 중과에서 장특공은 배제됩니다. 그리고 기본세율에 2주택은 10%, 3주택은 20% 추가 양도세율이 이제 부과가 되는데, 여기에 지방세까지 끼얹으면, 네, 68%에서 70%에 가까운, 예, 맥시멈이 최대치긴 합니다만 가까운 양도세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뭐 어차피 9억 초과 가지신 분들은, 네, 알아서들 잘 하시니까 뭐 제 방송 뭐 들으실지 안 들으실지도 잘 모르겠고요. 이분들은 알아서 잘 하실 거고.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 계산이 옛날보다, 네, 10% 정도가, 네, 더 붙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구 줍다가 배탈 나는 수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미계약 줍줍이야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탈이 뭐 어느 정도 배탈이 난다 그래도, 네, 배탈 난 그 이상의, 네, 그걸
그게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뭐 이거 날아가시는 분들은 좀 약간 타격이 있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신 그런데 미분양 줍줍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네, 똥인지 아닌지 네, 마구 줍다가 배탈이 나실 수도 있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려서 네, 막 이상한 네, 관광 그 전세버스 막 타고 다니시면서 안 됩니다. 그 큰일 나세요. 큰일 나십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로또 분양 줍줍, 네, 로또 분양 줍줍, 수원 힐스테이트 같은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네, 달러빚을 내서라도 주어서 당첨되면 장땡입니다. 미계약 줍줍, 일단 넣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택수에 들어가죠. 그리고 일단 넣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간을 보시면 되는 것이고, 근데 대부분 그냥 드셔도 되는 별 문제 없는 물건이 되겠죠. 그리고 미분양 줍줍, 네, 조심하셔야 되는 거품과 이제 전매 제한 만기 도래, 그리고 무주택 유지, 네, 비조정 지역 3위 일체가 거기에 이제 세력이 이제 투입이 되면 벌어지는 부분인데, 굉장히 바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뀌었다 그랬죠. 바뀐 부분, 그리고 앞으로 바뀔 부동산 대책은 총선 승리에 따라서 더 강화가 가면 됐지 더 약화가 되진 않을 겁니다. 물론 떡밥도 나올 거고 그 부양책도 나올 거지만 그건 여러분들이랑은 살짝 다른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 대책으로 주워 먹다가 네, 체하는 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공 대상자 가점 높으신 분들은 계산 매우 잘 하셔야 됩니다. 3년 후, 4년 후를 예측하셔야 돼요. 실패하면 네, 눈물이 나겠죠. 줍줍 카페, 줍줍 단톡방 정보 거의 쓸모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줍줍 단톡방에서 한 2달 전에 밀었던 네, 인천 끝자락에 동네 있어요. 거기 지금 그 바람 들어가지고 거기 뭐 분양 자체는 이제 잘 됐다고 하는데 네, 3년 4년 후에 거기가 어떻게 될지는 제가 저는 점쟁이가 아니긴 하지만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절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선수들이 이미 다 털어먹고 빠진 동네 상투 잡지 마십시오. 네, 검단. 네. 다 빠졌습니다. 하실 분들은 작년 10월 달에 다 해드셨어요. 그리고 싹 다 빠지셨습니다. 그 검단이 네, 자꾸 검단 하신 분들은 들으시면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는데 3년 4년 후에 네,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1이라도 드십니까? 저 굉장히 비관적이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